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지금 썸네일만 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이러고 막 이제 오신 분도 계시겠죠? 네, 아무쪼록 6월 모의 평가가 끝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어떤 영상으로 유튜브에 첫 번째 영상을 올릴까 라고 고민하다가 이 정도 주제는 돼야 이제 학생들이 클릭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네, 약간 어그로를 좀 끌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즌은 고3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계실 거고요. N생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거리곱에 대한 얘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거리곱에 대한 얘기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곱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나온 지는 꽤 된 개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재생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니까 영상 제목에 대치동의 암흑의 스킬 뭐 이러면서 제목이 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치동의 암흑의 스킬이라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암흑, 그런 뭔가 몰래 불법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암흑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 여러 이제 수험생들,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핫한 개념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어쨌든 제가 저희 현장 강의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했던 내용들을 붙여 드릴 테니까요. 네, 개념적인 부분에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맨 마지막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리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수능 수학에서 필수인가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알아서 잘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의견들은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이런 얘기를 밑밥을 까는 걸로 봐서는 뭔가 필수는 아닌 것 같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수능 수학에서 얘는 사용하면 너무 좋지만 꼭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해서 엄청 손해를 본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못한다고 해서 엄청 손해를 볼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선택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항상 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용하지도 않기도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을 저는 합니다. 거리곱이 확실하게 계산의 양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근데 어떤 게 좀 마음에 걸리냐면요. 지금이 이제 수능이 약 150일 남았거든요. 한 150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이때 지금 여러분들이 거리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배운다. 개념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연습을 해서 실제 수능에서 내가 사용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랄까, 누군가는 이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처음 배워서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수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친구도 있지만 지금 개념을 배워서 연습을 했지만 실제로 수능 때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요, 정말로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로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정말로 많은 연습.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여러분이 얘를 사용한다고 하신다면은 정말 매번 좀 가급적이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리곱은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사용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최선인가? 항상 모든 문제 풀이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풀고 있는 이 풀이가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꼭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막 사용하는 것보다는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잠시 뒤에 어떤 예들이 있는지를 좀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제가 느낄 때에 거리곱이 좀 효율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항함수가 있고 그 다항함수가 x축
혹은 y는 k, 혹은 다항함수와 다항함수가 만나는 교점, 그 모든 어떤 교점들이 그 다항함수의 차수만큼 알고 있을 때에 유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과 만나는 교점이 3개야.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3차 함수인데 프라임을 쓰고 싶어. 근데 프라임은 2차가 되는 거죠. 2차인데 내가 극대 극소의 위치를 내가 알아? 그러면 더 사용하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혹은 내가 어떤 3차 함수랑 직선이 내가 지나가는데 만나요. 만나게 되어지는 건데 이 세 교점을 내가 모두 알아? 그러면 좀 더 사용하기 편해지는 것이 이 거리곱에 대한 개념이 되어져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조건들이 좀 있다. 거기에 맞게끔 잘 사용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잠시 뒤에 최근에 있었던 유효물 평가 15번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최근 평가원의 문제를 보면은 3개의 시험 있죠. 이 3개의 시험만 놓고 보면은 특별하게 거리곱을 써가지고 문제풀이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문제가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한 문제도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줄여는 주는데 막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런 걸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어떤 여러 모의고사들의 성질 자체가 유도적으로 계산을 좀 많이 넣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2024년 5월 달에 있었던 학력평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너무 계산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 나오는 저희 회사로 치면 메가대성도 프리미엄 모의고사라든지 여러 사설 봉투 모의고사, 혹은 시즌제로 운영되는 인간 강사 선생님들의 어떤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모의고사들을 보면은요, 의도적으로 계산을 좀 길게 내게끔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보면 일부 문제가 거리곱으로 빨리빨리 풀리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의 최근 3번의 시험을 보면요, 특별하게 거리곱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봉투 모의고사나 여러 사설 모의고사를 치면서 내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가 좀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빨리 연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거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뭐 봉투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를 치면서 크게 내가 동요하지는 않아, 나는 수능만을 위해서 우직하게 갈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건대 크게 개의치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번의 시험만 놓고 본다면은 크게 뭔가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문제는 제가 볼 때 없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해설을 할 때, 저는 문제를 풀 때 거리곱으로 풀지만 해설을 할 때 거리곱을 쓰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제 거리곱이라는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제가 외부적으로 촬영하는 해설 강의는 웬만하면 이제 아예 안 쓰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거리곱을 썼지만 좀 더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법을 토대로 여러분께 해설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평가원이 그 기조를 깨고 막 계속 굉장히 이제 막 어렵게 계속 문제를 낸다, 막 거리곱을 안 쓰면 너무 길어져서 풀 수 없는 문제 자꾸 낸다, 그러면 이제 거리곱도 필수인 시대가 오겠죠. 그럼 저도 이제 선언을 하고 제가 이제 외부적으로 찍는 모든 해설 강의 때 거리곱을 쓰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과거 이제 2022 수능 미적분의 29번 문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쨌든 3도극의 근사라는 개념이 필수가 된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사실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근사를 쓰면 뭐 쉬운 건 있으나 실제로 뭐 그게 엄청나게 줄수를 줄여주느냐,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2022 수능 29번이 나옴으로 인해서 근사는 필수의 개념이 되었고 모두가 이제 3도극 근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던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는 저는 이게 필수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평가원이 그 기조를 깨버리고 뭐 모든 문제를 다 계산을 빡세게 해줘서 이걸 써야지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 가서는 이게 이제 필수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튼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냥 선택인 것 같아요. 하면 너무 좋지만 못한다고 해서 엄청 손해보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수능이 150일밖에 남질 않았어요. 150일 남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개념을 배워서 연습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게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쉬운 과정은 저는 또 아니라고 봐지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제가 이 영상 뒤에다가 제가 거리곱에 대한 개념을 강의한 내용을 붙여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뭐 여러분 쓸지 말지는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거리곱을 잘 쓰고 계신 분들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정말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잠시 뒤에 얼마 전에 있었던 2024년 6월 평가원 15번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무턱대고 사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하게 이게 지금 이렇게 거리곱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잡아가셔야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지금 원함수의 거리곱을 쓸 거냐, 도함수의 거리곱을 쓸 거냐, 차함수의 거리곱을 쓸 거냐, 혹은 함수값의 거리곱을 쓸 거냐, 미분계수에 대한 거리곱을 쓸 거냐, 혹은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이 훨씬 더 나은지 거리곱이 나을지 여러 상황에 맞춰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오늘은 좀 계산이 자신이 없는데 싶은 날은 일부러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계산이 좀 꼬이는 날은 일부러 한 줄 더 적으면서 빨리빨리 이제 좋았던 감을 찾으려고 더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는 제가 지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날은 문제를 풀면서 막 날아다닐 때가 있어요. 자신감이 붙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얼마 전에 있었던 2024년 6월 모의평가 15번 문제를 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거리곱을 처리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상황인 건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내용 이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다 숙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2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고, 얘가 지금 직선으로 오다가 어떤 3차 함수로 갈아타게 되는 상황인 건데 fx가 증가 함수가 되어지는 거고, 그때 f의 3의 최소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2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3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이 3의 최소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거죠. 어차피 증가함수는 증가함수인데 급하게 막 올라가면 좀 커지게 될 테니까 좀 작은 F3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여기에 변곡점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이제 거리곱을 쓸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뭐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여기 있는 3차 함수 fx가 만나는 교점이 있기 때문에 그 교점을 기준으로 식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동일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함수로 끌고 오는 거죠. fx에서 2x-2를 뺀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이때 x는 2에서 접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니까 얘가 x-2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까지는 뭐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관통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만약에 이 관통하는 지점을 내가 만약에 미지수로 둔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얘가 x-p라는 이런 인수를 하나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바로 F3에서의 가장 최소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3을 한번 대입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때 f의 3이 되어지고 여기는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4가 옆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3을 집어넣게 되면 1이 되어지고 3을 넣어주면 3-p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던 마이너스 4가 넘어가게 되어서 얘가 7-p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이때 우리는 이 7-p의 최소를 구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7-p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p 값에 뭘 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최대를 구하는 상황이다 까지 여러분이 오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p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fx라고 하는 것이 결국 증가함수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결국 문제를 풀 건데요. 여기 있는 요 식을 미분하는 거죠. 네, 미분을 하게 되시면은 이때 이 fx라고 하는 거는 네, 미분하면 프라임 x가 되어지고 마이너스 2x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이때 이제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를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미분하기 귀찮은 거니까 x-2의 제곱에 x-p 이걸 내가 미분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은 거리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인 거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무튼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결국 이 프라임의 x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항상 늘 그렇듯이 경계가 되어지는 부분, 이게 0이 되는 부분에서 정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프라임이 언제 0이 되는 거냐? 이때 얘가 변곡점, 이때 이 부분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결국 이 부분이 될 텐데, 여기는 얘가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되어지는 거니까 내분점 혹시 써주면은 3분의 여기 1은 여기에 2는 여기 곱해지는 거니까 3분의 p 더하기 4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뭘 집어넣어 주면 되냐면 x 대신에 3분의 p 더하기 4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p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은 어차피 0이 되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지는 거고, 오른쪽에 뭘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냐면 얘를 미분해서 3분의 p 플러스 4를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때 이제 거리곱이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어떤 참사가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여기서 제가 거리곱 한번 써볼게요. 거리곱을 써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일단 3분의 p 플러스 4에서 요 2까지의 거리를 몇 번 잰다? 2번 재는 거죠. 접하는 거니까 2번 재야 돼요. 그 3분의 p 플러스 4에서 2를 뺍니다. 그럼 얘가 3분의 p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접하는 거니까 2번 일어나요. 2번. 그리고 이 반대 방향으로도 거리를 재주면 되는 건데, 이게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뭐가 붙냐면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리고 이때 P로부터 2까지의 거리를 재게 되면은 P에서 얘를 뺄 겁니다. 그럼 얘가 3분의 4에서 얘를 빼주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거리들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미분계수를 구하는 상황인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요렇게 한번 곱하고 요렇게 한번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거죠. 뭐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거리곱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뻑뻑함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거리곱이 오히려 이 거리곱이 도움이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리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예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으면은 이거보다 뭐가 더 유리한 줄 아세요? 굳이 여기서 거리곱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때 이거를 좀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은 차라리 이거의 도함수를 세팅해 오는 겁니다. 도함수는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3으로 출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함수를 가만히 보세요. 그럼 얘가 2에서 접하고 P에서 관통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프라임, 즉 극대극소는 어디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2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2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일단 뭘 가지냐면은 x-2라는 인수를 가지고요. 일단 여기가 이제 극소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여기는 어디가 되는 거냐면 얘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되어지는 거니까 3분의 2p 플러스 2가 돼요. 2는 여기 곱하고 1은 여기 곱하는 거죠. 네. 따라서 얘가 x-3분의 2p 플러스 2, 이게 바로 뭐가 되어지냐면 프라임의 x가 돼요. 따라서 이 프라임의 x 대신에 차라리 뭘 집어넣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에요. 3분의 p 플러스 4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것이 훨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내가 프라임의 거리 곱으로 구하겠다라고 하면 이 줄을 생략하는 거죠. 생략을 해서 최고차항은 3이 되어지고 내가 뭐를 알고 있어요? 극대 극소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까지의 거리 3분의 2p 플러스 2까지 거리를 바로 재주면 거리 곱으로 또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 곱은 좀 별로인 상황이 되어지는 거고, 그나마 한다면 요 거리 곱, 이 한 줄을 안 젓는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것만 놓고 보기에는 그냥 이 한 줄을 쓰면 되는 거지 않나, 굳이 이 한 줄을 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리 곱을 쓴다라는 그런 약간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거리 곱을 쓴다라고 하면요, 미지수를 잘 다뤄야 돼요. 보통 거리 곱을 쓸 때는요, 저 같으면은 요 교점 있죠, 교점을 미지수로 세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해주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 같으면 요 간격 있죠, 1대2로 내분하는 요 간격, 이 간격을 미지수로 둡니다. 왜냐하면 거리 곱을 쓸 거기 때문에 거리를 미지수로 두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얘가 P가 되고 얘가 2P가 된다라고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은 어디가 되어지는 거냐면 2 더하기 3P가 되는 거고, 이 변곡점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2 더하기 P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거리 곱이 편안하게 갈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고쳐볼게요. 자, 일단 여기도 이제 바뀌어야 되죠. 여기 얘가 2 더하기 3P가 되어질 거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2 빼기 3P 요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3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1이 되어지고 3을 넣어주면 1 마이너스 3P인데 여기 있던 마이너스 4가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 거냐면 F3이 5 마이너스 3P 요렇게 돼줘야 돼요. 그리고 이때 얘가 최소가 되는 부분 찾는 거니까 여전히 P의 최대를 구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미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바꿔주시면은 아예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은, 다시 여기는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프라임의 x가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 되겠죠. 그리고 얘를 미분해서 내가 뭘 집어넣을 거예요? 미분해가지고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변곡점을 집어넣어야 0이 되겠죠. 그 상황은 앞에 있는 상황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금 어디가 변곡점이냐면 2 더하기 p, 이 부분이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2 더하기 p가 변곡점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x 대신에 뭘 넣는다? 2 더하기 p를 집어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x 대신에 2 더하기 p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어진다? 0이 되는 상황이고, 왼쪽은 그냥 마이너스 2가 되고, 오른쪽은 뭐냐면 얘를 미분해가지고 뭘 집어넣어줘야 돼요? x 대신에 2 더하기 p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지금부터는 거리곱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간격을 p라 뒀기 때문에 왼쪽 간격은 p가 2번이고요. 오른쪽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인데 2p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수월해지냐면요. 자, 왼쪽으로는 p가 되어지고 또 p가 되어지고 오른쪽으로는 2p가 되어지는 건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이 상태에서 거리곱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면 바로 뭐가 나와요? 미분계수가 나오는 거죠. p의 제곱 마이너스 2p 제곱 또 마이너스 2p 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순간, 바로 F3이 최소가 되는 순간의 p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차피 p라고 하는 건 간격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어지냐면 3분의 루트 6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아까 위에 보셨다시피 5-3p였어요. 그러니까 이 5 빼기 3p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5-3 곱하기 P가 얼마예요?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5-루트 6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곱을 쓸 거면 이렇게 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어떤 미지수를 둘 때에 그 간격들을 문자로 둬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거리곱을 잘 살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은 이 거리곱은 쓰기 나름입니다. 잘 쓰면 굉장히 템포가 빨리빨리 팍팍팍 붙어서 풀게 되어지는 거고요. 혹시나 이렇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견적을 잘 내는 습관이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문자를 둘 건가. 내가 만약에 처음에 여기를 잡았어, P로. 근데 뭔가 거리곱 쓰려고 하니까 뭔가 뻑뻑한 거야. 그럴 때는 다시 문자를 지우는 것보다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새로운 식을 써가지고, 물론 도함수에 대한 거리곱 써도 상관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 줄 더 적어주고 식을 넣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그 수를 읽었다, 나는 작정하고 거리곱 쓰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 간격을 P라 둔 다음에 훨씬 더 편한 방법으로 거리곱으로 문제를 푸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누가 쓰느냐,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봐지고요. 남아있는 150일 동안 이것들을 내 걸로 만들고 실전에서 그걸 쓰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혹은 이제 지금 3, 4등급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못 써서 내가 시간이 모자란다는 아닐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시험지를 봤을 때 뭔가 시험지를 읽고도 멍하게 있는 시간, 이게 뭔 말이지? 어떡하라는 거지? 하고 이제 그냥 막연하게 펜만 돌리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 거고요. 혹은 특정 영역, 특정 테마가 약해서 공부가 덜 돼 있어서 뭔가 시간이 모자란 거지, 이걸 못 써서 시간이 모자라진 않을 겁니다. 3, 4등급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거리곱을 연습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문제를 읽고 멍하게 있는 그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어쨌든 거리곱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줄, 이런 한두 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냥 본인의 페이스를 잘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반면에 메디컬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서 어떻게든 96점이나 100점을 꼭 맞아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거리곱 자체가 좀 어쩌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한두 줄 더 줄이는 거, 이것도 좀 의미 있는 거고, 그 한두 줄을 줄인다는 의미보다는 그로 인해 내가 자신감이 붙으면 좀 더 빠른 템포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좀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150일 동안 좀 연습을 해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메디컬 도전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3, 4등급처럼 막 뭔가 개념이 모자란 것도 아니야, 뭔가 난 약간 어중간해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진짜로 내 선택의 영역으로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이거를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이제 거리곱에 대한 개념을 붙여드리겠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은 뭐야 저거 그냥 뭐 줄 한 줄 두 줄 그냥 줄이는 거잖아, 대체 뭐가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깊이 공부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항함수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힐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3, 4차 함수 그래프의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도 굉장히 수월하게 거리곱으로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신다면, 뭔가 내가 여유가 있다, 남아있는 150일 동안 내가 뭔가 시간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리곱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대치동의 암흑의 스킬이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또 알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스킬이다. 즉 어떤 스킬이든 간에 내가 하나 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왕 쓸 거면 연습 빡세게 해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 이후에 제가 저희 현장 강의생들에게 강의했던
거리곱에 대한 개념 강의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까지고요. 앞으로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원래는 제가 항상 선택 개념으로 가르치는 건데 모르겠어요. 요즘 이게 좀 뜨는 것 같아요. 이 개념은 그냥 선택이요. 그냥 뭐 쓰고 싶은 사람 쓰는 거고 난 별론데 싶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 약간 이게 필수적인 느낌으로 가서 유행을 타고 있어요. 그 잠깐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거리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때는 얘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쓰기도 해요. 그냥 컨디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날따라 암산이 팍팍팍 된다? 그러면 써요. 근데 그날따라 오늘 좀 암산 스타일이 좀 뭔가 좀 컨디션 안 좋은데 그러면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쓸 때도 있고 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설 강의를 찍을 때는 웬만하면 안 쓰고 찍어요. 왜냐면 해설 강의 찍을 때 이걸 쓰잖아요. 그럼 이게 또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제가 혼자 풀 때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알려는 드리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은데 싶으면 쓰시면 되고, 대신에 쓸 땐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딱 익어요. 근데 어설프게 쓰다 보면은 자꾸 계산 미스가 나요. 제가 그게 항상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쓰겠다 마음 먹으면 연습 진짜 많이 하세요. 아셨죠? 자, 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함수값의 거리곱이에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함수값도 이제 그냥 함수값이 있고 이제 차함수의 거리곱이 있는데, 그냥 원함수, 그냥 함수 fx의 거리곱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fx가 있어요.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나에게 예를 들어 f의 8을 구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 8로부터요, 이 f가 0 되는 지점 있죠. 너까지의 거리들을 쭉 구해서 거리들을 곱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름을 거리곱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8로부터 1까지의 거리, 4까지의 거리, 6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1까지의 거리는 7이고 4까지의 거리는 4고 6까지의 거리는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정답은 뭐가 되냐면 그들을 곱하시면 정답이에요. 87, 56. 이렇게 구하는 게 거리곱이라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왜 되느냐? 너무 뻔하기 쉬운 건데, 자 보세요. F라고 하는 거를 지금 1, 4, 6일 때 근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을 가지냐면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x 빼기 4라는 인수를 가지고 x 빼기 6이라는 인수를 가져요. 근데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죠? f의 8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8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8 빼기 1은 7이고 8 빼기 4는 4가 되고 8 빼기 6은 2가 되는 거니까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거죠. 그냥 이 한 줄을 더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냥 8을 집어넣으면 8 빼기 1은 7, 8 빼기 4, 8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거리곱이라는 개념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인수가 되는 그 점까지의 거리들을 쭉 구해서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근데 이게 어떨 때가 있냐면은 지금은 왼쪽으로만 가잖아요. 왼쪽 오른쪽 다 갈 때가 있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 4고 6이라고 해봐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에게 물어본 질문은 f의 5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똑같아요. 5부터 1까지의 거리 구합니다. 5부터 4까지의 거리 구해요. 근데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이 얘가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가죠. 이 오른쪽 방향을 음의 방향으로 처리해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음의 방향, 반대 방향을 이제 음수로 처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얘가 얼마가 되어지는 거냐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얘가 이제 최고차항이 이제 1이다라는 가정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fx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 친절한 건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x 빼기 1, x 빼기 4, x 빼기 6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뭘 넣었다라는 거예요. f에 5를 넣어주면 5-1은 4, 5 빼기 4는 1, 5-6은 -1 이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냥 요 거리를 곱하는 건데 왼쪽 방향을 양의 방향이고 오른쪽 방향을 음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접할 때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접해요.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4라고 쳐봐요. 근데 나에게 여기 있는 내가 1대 1대 1이겠죠? 여기 2, 3, 4 이렇게 3일대를 구하라 그랬어요. 3일대를. 물론 우리는 이걸 뭘 쓸 수 있어요? 극대, 극소, 높이차 공식 쓸 수 있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3일대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요 높이의 음수 붙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자 이번에는 이거 최고차항을 3이라고 해볼게요. 3일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3으로부터 1로 몇 칸 갔어요? 2칸 갔죠? 근데 지금 접하고 있죠. 인수가 2개죠. 그럼 얘도 한 번, 2번 가는 거예요. 2번 가는 거예요. 됐어요? 접하니까 한 번, 2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한 번 갔죠? 옆방향이잖아요. 네, -1 이렇게. 그리고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거. 최고차항 계수가 3이 되어지는 거니까 맨 앞에 3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요게 이제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4, 3, 10이니까 -12 이렇게요. 실제로는 이거죠. 실제로는 fx가 최고차항은 3인데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x 빼기 4라는 인수를 가지는 상태에서 뭘 넣은 거예요? 네, f에 3을 넣은 거죠. 그러면 여기 3-1이 몇 번 있어요? 2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3-4가 -1 되는 거고. 이걸 거리 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대체 뭐가 좋은 거냐? 그냥 이 식에 넣은 건데 뭐가 필요한 거냐라고 생각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거 보실래요? 물론 뭐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최고차항이 2인 2차 함수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좀 지저분하게 하고 싶다. 여기를 7분의 1이라 할게요. 여기를 7분의 15라고 할게요. 그리고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실은 어떻게 가는 게 맞아요? 원래대로 치면 아이고 최고차항은 2인데 아이고 7분의 1을 인수로 가지네. 아이고 7분의 15라는 인수를 가지네. 근데 센터를 찾아야 돼. 센터가 거지 같죠? 이들의 합의 나누기 2죠. 그럼 합하면 7분의 16이잖아요. 7분의 8이야. 그러니까 7분의 8을 넣고 7분의 8을 넣어서 뭘 구해요? 최소를 구해요. 원래는 이렇게 하죠.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 거리곱을 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럴 때는 저도 써요. 다만 이런 걸 해설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근데 보세요. 최고차항이 2죠? 그럼 2 들어갔죠? 그 다음 뭐 하시면 돼요? 요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근데 눈썰미가 있으면 빨리 보여요. 뭐가? 이게 왜 7분의 1이고 이게 왜 7분의 15일까요? 이 간격이 2예요. 2니까 어차피 센터 잡아봐야 이쪽으로 거리가 1, 이쪽 거리가 1이에요. 그럼 2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1, 이쪽으로 -1.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가 확실히 편하긴 해요. 되셨어요? 되셨어요? 자, 한번 정리하고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담인데 왜 아까 전에 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아무렇게나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때의 가장 센터 최소를 구하라 라고 하면 항상 답이 뭐가 되는 거냐면 최고차항의 계수 A에다가 뭐만 하시면 돼요? 요 거리, 이 거리
이 거리를 그냥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L의 제곱인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2인데 얘가 만약에 A면 요거는 뭐가 되어진다? 2제곱의 A 음수 이렇게 2제곱의 음수 A 이렇게 되는 거죠. 3이면은 3제곱의 음수 A 이렇게. 그 마지막에 A가 지금 최고차항이 1이다라고 해봐요. 1이다. 그럼 얘가 2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4, 3이면 마이너스 9, 5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요. 차함수 f 빼기 g에 대한 거리 곱으로 구해볼게요. 느낌은 비슷한 겁니다. 얘가 지금 f고요. 여기 gx예요. 직선입니다. 여기가 지금 1이고요. 아까랑 비슷하게 가볼게요. 여기가 지금 4예요. 여기가 6이에요. 근데 나보고 F8 빼기 G8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F 빼기 G라고 하는 거를 세로운 함수 HX로 봤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H8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거를 우리가 뭐 빌드업 때 많이 했던 내려 스키를 장전해가지고 따로 H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하나로 그냥 보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뭐 써라? 그냥 거리곱도 괜찮다. 최고차항이 문제겠죠? 얘를 AX 세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8은 어디 있어요? 8은 이쪽에 있겠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최고차항은 A고요. 8로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만나는 교점이 무슨 역할을 한다? 만나는 교점이 X축의 역할을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나는 교점이 X축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7, 4, 2 이렇게 7, 4, 2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56A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차함수의 거리곱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응용을 해볼게요. 자, 3차 함수 fx 있고요. 접선이에요. 접선인데 얘가 나름대로 2분의 1x 플러스 4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만나는 이 교점이 1이라고 해보고요. 여기 있는 이 접하는 이 점을 제가 4라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F의 2예요. F2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F 빼기 G는 1에서 관통하고 4에서 접하는 거고 최고차항은 뭐라 할까요? 최고차항은 뭐 2라 할까요? 2x 세제곱 이렇게. 그럼 최고차항은 2니까 2 빠지시고 x-1이라는 인수를 가져 x 빼기 4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 요 식을 하면 적죠. 적고 난 다음에 뭘 대입해요? 2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 내가 없애고 싶어. 좀 더 빨리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H의 느낌에서 2를 구해요.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H의 2는 뭐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H라고 하는 건 F 빼기 G를 얘기해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어디예요? 1이고 뚫었죠? 4 접해요. 근데 2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2로부터 1은 어떻게 돼요? 한 칸 갔죠? 최고차항은 2예요. 최고차항은 2고 옆으로 한 칸 갔잖아요. 1. 그 다음 이쪽으로 뭐예요? 이쪽으로? 두 칸을 가는데 접하고 있죠? 접하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을 한 번, 두 번 가게 되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얼마? 4예요. 이게 실은 H2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뭐로 한다? 머릿속으로 한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F2잖아. 원래 H라고 하는 게 F 빼기 G인데 내가 H의 2를 구한 상태고 F의 2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 F의 2라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얘를 뭐 해주면 돼요? 휙 하고 더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걔를 암산으로 해서 이 상태에서 뭘 더한다? 네, g의 2를 더하는 거예요. g의 2는 여기다 2를 넣는 거죠? 이놈 얼마? 5잖아요.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것이 차함수의 거리 곱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 저거 컨디션 좋을 때 해야겠다 생각 들죠. 그리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다 생각 들죠. 왜냐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하다가 틀려요. 하다가 틀려. 차라리 그냥 아까처럼 적는 게 나아. hx는 f 빼기 g.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고차 항은 2고 1 관통 4 접합. 차라리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 왜냐면 3등급, 4등급 혹은 2등급 겨우 컷 이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 시간이 엄청 모자라가지고 내가 100점 못 받는다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그냥 문제를 보고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 거지 내가 뭔가를 막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단 정지 상태만 빨리 없애도 괜찮아져요. 여러분의 그 100분 중에 그냥 멍하게 있는 시간 있죠? 뭐지? 뭘 묻는 거지? 이 시간만 없애도 여러분의 기본 2등급은 맞아. 근데 이제 1등급 위에 올라가서 막 96, 100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런 게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두 줄 더 줄여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 어쨌든 간에 연습을 해서 해보시란 얘기예요. 되셨죠?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함수값의 거리 곱이었어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두 번째는요. 자, 먼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예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f의 a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프라임의 a를 구하는 방법.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미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빌드업 때부터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예요. 오늘도 뭔가 맛있는 냄새 나나? 나 지금 굉장히 공복이 긴 시간대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fx를 최고차 한계수는 뭔진 모르겠고 x-a라는 인수를 가져 x-b라는 인수를 가져 x 빼기 c라는 인수가 가진다 쳐요. 이때 우리가 빌드업 때 뭐 했냐면은 자, 프라임의 a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x 빼기 a를 확 지워버리고 여기 나머지에 a를 넣죠. 그게 제가 무슨 원리랑 같다 그랬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x-a분의 f의 x 빼기 f의 a라고 하는 이것이 프라임의 a의 또 다른 미분계수 정의가 되어지는 건데 지금 어떤 상태다? f의 a가 0인 상태예요. 지금 여기 있는 얘가 0인 상태야. 그러니 여기 있는 fx를 그냥 뭐로만 나눠줘도 돼요? x 빼기 a로만 나눠줘도 되는 거야. 그럼 나눠줘 버리면 얘가 픽 약분되어지면서 남아있는 이쪽 부분에만 뭐 집어넣어주면 돼요? a를 탁탁 집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그 a를 집어넣는 그 과정을 내가 뭘로 하겠다? a-b가 뭐예요? 요 거리에 음수 붙은 거죠. 오른쪽 방향이니까 a 빼기 c가 뭐가 돼요? 요 거리에 음수 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이 0이 되는 지점 있죠? 얘를 필두로 어떻게 하시면 된다? 나머지 0이 되는 지점으로 쏴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쏴주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오른쪽 방향이면 음수 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연습해 볼게요. 이게 이제 4고 6이고 3이에요.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요 기울기 알고 싶어. 여기 지금 F인데 최고차항이 3이라고 쳐봐요. 3인데 나 지금 프라임의 4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0이 되는 이 4를 기준으로 나머지 두 점을 향해서 쏴주라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쏴주라고요. 그럼 답이 뭐다? 답이 최고차항은 3이죠? 3이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1이고요. 이렇게 하면 2인데 음수 붙죠?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렇게 하면 바로 보자마자 뭘 할 수 있어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다.
바로 보이죠. 그럼 얘가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6이다라고 하는 게 번개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미분계에서 거리곱이고요. 두 번째, 쌤, 그러면은 이 경우는 FA가 0이 되는 지점일 때 이야기고요. 그러면 F의 A가 0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물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극대극소의 위치를 알 때입니다. 극대극소의 위치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프라임을 세팅할 수 있을 때, 프라임이 세팅 가능할 때를 이야기해요. 자, 요게 F고요. 최고차는 1이에요. 여기가 1이고요. 얘를 옆으로 눕혔을 때, 자, 만나는 점을 4라고 해볼까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해요. 프라임의 4를 구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내가 프라임을 세팅할 수 있을 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알 때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알죠? 얘가 변곡점, 극소, 교점 1대 1대 1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극소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3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대로 치면 프라임을 세팅하죠. 프라임이 뭐예요? x세제곱 미분했으니까 3x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3을 최고차로 가질 거고 극대가 어디예요? 1. 극소가 어디예요? 3. 극값의 위치를 아는 거니까 x-1,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지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프라임의 4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4 넣으면 3 곱하기 얘가 1. 정답은 6.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약간 어떤 느낌의 거리곱을 쓸 거냐면 보세요. 그냥 어떻게 하시면 잘 보세요. 최고차항이 1이면 미분했죠? 근데 3 빠져요. 그 다음에 이 4로부터 거리곱 쓸 건데 어디로 가야 돼요? 프라임을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으로 가버리면 돼요. 몇 칸? 3칸, 1칸. 3 곱하기 1 이렇게. 이게 얼마? 9. 이거 왜 6이라 썼죠? 미쳤나 봐요.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집에 가야 되나 봐요. 네. 3, 3은 9죠.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3, 3은 6이라 적었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제정신 아닌 이것들이 정신 차려야지. 괜히 민망하니까 소리 지르고. 자, 9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에 좀 머리가 팡팡팡 돌 때는 이 점 접선의 기울기 굉장히 빨리 안다라는 거야. 잠깐 하면서 팍팍 보는 거야. 기울기 9다 이렇게 바로 보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프라임을 세팅할 수 없을 때, 한마디로 극대극소를 모르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프라임을 빨리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조금 그나마 여러분에게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fx가 최고차항은 그냥 k라 둘게요. k라 두시고 x-a, x-b, x-c라고 둘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필요하냐면 f'의 다른 어떤 별 요게 필요하다 쳐봐요. 그럼 원래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맨 앞에 k가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미분 뒤에 두개 그대로, 중간에 미분 양 끝에 그대로, 맨 끝에 미분 앞에 두개 그대로. 맞아요? 이게 나름 미분을 한 거죠. 그럼 거기다 내가 별을 넣는다 생각해봐요.
그럼 최고차항 K 그대로 계시고 그 다음 뭐예요? 별 마이너스 B, 별 마이너스 C, 별 마이너스 A, 별 마이너스 C, 별 마이너스 A, 별 마이너스 B가 되어지는 건데 이게 나름 뭐로 보는 관점인 거냐면 거리 곱들의 합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A, B, C 있고 내가 생뚱맞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어요. 여기가 별이에요.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고차항은 K고요. K고요. 별 마이너스 B 뭐예요? 여기 별이니까 요게 별 마이너스 B죠. 별 마이너스 C는 요거예요. 둘을 곱해요. 요걸 제가 지금 1번이라 하고 요걸 2번이라 할게요. 1번과 2번을 곱했어요. 그럼 더하기 앞에는 K가 있고요. 별 마이너스 A는 뭐냐면 요거죠. 요거 제가 3번이라 할게요. 3번 곱하기 그다음에 별 마이너스 C는 뭐예요? 2번이죠. 요렇게. 그리고 별 마이너스 A는 3번이고요. 별 마이너스 B는 1번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 하냐면은 이제 미분계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그냥 어떤 점이 있죠. 땡겨왔죠. 이 점으로부터 각각의 점에 대한 거리를 찾아요. 그게 왼쪽일 때는 플러스 방향, 오른쪽일 때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에서 1번 구하고 2번 구하고 3번을 구해요. 요 거리, 이 거리, 이 거리를 구해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번과 2번 곱하라 그랬고 2번과 3번 곱하라 그랬고 3번과 1번을 곱하라 그랬죠. 그냥 얘를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마지막에 K를 곱하시면 돼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연습해 봅시다. 이제 fx가 최고차항은 4고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어요. 자, 암산 때려보세요. 자, 프라임에 뭐 할까요? 자, 프라임에 1 구해보세요. 최고차항 4 쓰시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거리들을 찾으세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몇 칸? 2칸. 1부터 2까지 옆으로 오른쪽 한 칸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1로부터 3까지 오른쪽 두 칸이죠. 마이너스 2. 이게 원래는 거리 곱이에요. 원래 함수값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나는 미분계수를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한다? 슝슝슝 이렇게. 이거 얼마? 마이. 요거 얼마? 플러스 2. 요거 얼마? 마사.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얘가 지워지고 얼마? 마이너스 16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 수 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차함수의 미분계수. 이제는 그냥 이제 빼기로 돼 있는데 미분계수 구하는 거예요. 자, 바로 해볼게요. 이건 바로 해볼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F 갔어요. 어떤 거로 G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걸 줬어요. 이게 이제 뭐 3분의 1x 플러스 1 줬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예요. 그 상태에서 6일 때 이쯤이겠죠? 6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즉 프라임의 6을 구하세요. 자, 천천히 한번 해드리고 암산 도와드리고 네, 응용 하나 하고 마칠게요. 잘 보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하면은 일단은 f 빼기 g를 잡죠. 이 f 빼기 g라고 하는 함수를 잡았을 때 얘를 내가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f 빼기 g라고 하는 거는 근이 뭐예요? 1하고 4죠.
1하고 4가 되어지는 거니까 요거 최고차항은 그냥 1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내가 만약에 미분을 때려주면은 이런 겁니다. 6을 집어넣어주면 자 먼저 프라임의 6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프라임의 6은 최고차항은 1이고요. 그 다음에 6으로부터 1까지의 거리 5 얘는 2인데 몇 번? 2번 가는 거야. 그래서 5 있고 여기가 2, 2죠. 2, 2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 개를 끌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끌고 오셔야 되죠. 얼마예요? 10 더하기 10 더하기 4니까 24죠. 24에 곱하기 1이 있는 거죠. 얘가 얼마예요? 24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 F'6이 아니라 H'6이겠죠? 죄송해요. 요걸 내가 HX라고 둔다면 요게 H'의 6이라고 하는 게 얼마다? 24라는 거예요. H 기준으로 내가 미분 때렸으니까. 근데 이 24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 얘가 이거 되어지는 거니까 F'의 6에다가 G'6을 빼주는 거죠. 근데 이때의 G'6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미분이죠. 근데 직선이잖아요. 미분하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프라임의 6은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왔던 거리곱에다가 뭐 하시면 돼요? 얘를 넘겨서 더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24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구조를 내가 혹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이게 자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이게 여러분께 안 되거든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일단 마지막에 어쨌든 이 G를 넘기잖아요. 이 G를 넘기는 판이잖아요. 그럼 이 G를 미분한 게 3분의 1이죠. 그럼 마지막 3분의 1 그냥 더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최고차항이 지금 1이죠. 1 곱하기 그냥 뭐만 하시면 돼. 각각 거리 2개씩 곱하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얘가 지금 5가 되고 2가 되죠. 그러면 5 곱하기 2 하면 10. 그 다음에 여기도 2가 되어지니까 5, 2, 2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걸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10, 1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5, 2, 10 한 번 더 5, 2, 10 2, 2는 4 이걸 머릿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24라는 걸 아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24 더하기 3분의 1 하시면 정답이다라는 이 개념이에요. 그럼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그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최종 자차함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1이고요. 여기가 지금 5예요. 여기는 요 fx. 요게 최고차항이 1인 4차 함수예요. 원래 이거 어떻게 했죠? 원래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에 의해서 얘가 지금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여기가 지금 어디란 얘기예요? 4예요. 4예요. 그 4일 때의 함수값 찾으려고 하면은 이때 얘네들 사이에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 알면 좋죠. 이게 지금 공식이 어떻게 됐었어요? 3분의 절대값 A 3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 이게 지금 3이죠. 3에다가 얘가 지금 3차를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어서 절대값 A의 3의 세제곱이 되어서 원래는 이제 최고차항이 1인 거니까 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차가 27이 되어지는 거니까 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리곱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최고차항은 1이죠. 1 들어갔어요. 곱하기 내가 4일 때 함수값 구하고 싶죠? 그러면 내가 인수가 1하고 5잖아요. 얘 무슨 근? 3중근이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3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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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가죠. 한 칸 반대로 갔죠? 마이너스 1. 그럼 바로 얘가 탁, 아이고 여기로 탁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도 같이 묶어서 가면 훨씬 더 얘가 탁 어우러져서 좀 더 계산이 좀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거리곱 설명드렸는데, 자, 이 부분 어쨌든 선택이긴 한데 막상 들어보니까 어때요? 일부분은 뭐 굳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부분은 와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쓰고 어떤 때는 안 쓴다고요. 이것도 약간 당일의 컨디션이 또 좋아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면 이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이제 어떤 시험들이 좀 계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 얘가 좀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